어? 그리고 마친다. 예. 우리 최수현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국정감사 하신다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년 전에 제가 이 국정감사 자리에 오면서 그때 이제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감독은 건물 주변에 항의도 하고 또 그래서 빨리 실사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동양그룹 CP 피해자들이 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관리감독 시스템이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냐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우리가 금융위원회 질의 때 1년의 그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습니다만 최 원장님 본인이 뭔가 의혹에 휩싸여 있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관용 없이 엄정하게 처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같은 생각이시죠? 네, 같은 생각입니다.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금감원이 작년 9월 11일 동양증권 종합검사를 통해서 특정 검증신탁을 통한 계열회사 발행증권의 소유제한 위반 등 7가지 위법 사실을 적발하고 기관 경고, 과태료부과 임원 문책 처분을 했는데 이게 이제 현행 감독 규정상으로는 과태료가 5천만 원 밖에는 못 매기게 돼 있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예. 당시 금감원이 적발한 내용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CP의 불안전 판매 등 매우 이제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세 조치 내역을 보면 동양증권 132개 전 지점을 동원해서 2011년 6월 1일부터 11월 8일 기간 중에 위탁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구체적인 투자 대상을 지정받지 않고 전화방법으로 총 7,211건 4,329억 원 상당의 계열사 CP를 부당 판매한 사실이 적발이 됐어요. 또 종합검사에서는 이 이외에도 투자중개업자의 투자 1임 운용 제한 위반, 신탁상품 부당 권유 금지 위반,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이런 7가지 위반 행위가 적발이 됐습니다.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근데 이제 5천만 원 임원 한 명에 대해서 문책이 오고 이래서 결국 오늘날 이 사태를 악화시켰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동양증권과 같은 이런 불안전, 불건전 영업행위가 각종 규정 위반이 다른 증권사에서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금감이 2008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총 137차례에 걸쳐서 각종 규정 위반 혐의로 54개 증권사를 제재를 했는데요. 임직원 486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과태료, 과징금 부과 35건, 19개 증권사에 대해서 기관주의와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도표 저희들이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삼성증권이 72명으로 가장 많아요. 하나증권 33명, 우리 투자증권 25, SK증권 24명.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이제 안을 좀 들여다봤더니 대기업 증권에서 임직원들에 대한 이제 요구가 많은 게 증권사가 모기업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계열사들이 작은 필요에 따라 증권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대기업의 그 어떤 위법행위 적발이 많은 거에 대해서 감독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대기업이 어떤 기업윤리라든지 이런 그 금융절도 이런 측면에서 다소 좀 해이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검사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검사하고 제재를 하면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 지나가는 거치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팎에서 이제 이 과태료 부과가 피해 금액이라든지 어떤 판매 금액에 비례되는 이런 식의 제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비등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예. 저희들이 한번 이제 뭐 검토해서 입안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험 사기 한번 물어볼게요. 2011년 서울대학교와 보험연구원 공동 연구 결과를 보면 2010년 기준으로
민영보험 사기 규모가 3조 4,105억 원, 가구당 20만 원, 1인당 7만 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결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2012년도 적발 금액은 4,533억 원, 적발 인원. 이게 진짜 맞는지 모르겠어요. 적발 인원이 83,181명. 이게 2011년 대비 금액은 7%, 인원은 15% 증가한 거라는데, 이 통계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원인을 보니까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10대, 70대 노령자 적발이 증가하는 게 이제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거다. 뭐 이런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문제는 이 보험 사기에 의사, 브로커, 정비업체 이런 업계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개입이 됨으로써 수법이 날로 진화와 조직화, 대형화된다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흐름은 파악하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보험금 노리고 전처, 처남, 부모, 친동생 뭐 이런 걸 이런 분들을 살해를 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하는 이 수법 자체도 굉장히 잔혹화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대비가 필요한데, 금융감독원에서 경찰청하고 관련된 그 기관들하고 MOU 체결했다는 이야기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 사기 인지 시스템이라는 걸 개발해가지고 운영은 한다면서요. 이게 금감원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희들이 지금 이제 법안을 개정안을 하나 준비 중에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 보험 사기를 특별한 죄명이나 의유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형법상 그냥 사기죄로만 처벌하잖아요, 지금. 그죠? 보험 사기가 뭐 더 가중처벌 받는다든지, 물론 금액이 많으면 그건 특경법에 의해서. 그래도 이제 형법이 일반 논리로 밖에는 아직 의율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보험사 직원이라든지 법인이 그게 게재가 돼도 행정적인 제재가 이게 제대로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비업체라든지 병원은 물론 이제 그 의사한테 비사실 통보가 되면 뭐 이렇게 제재가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그런 것도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거지. 의사, 정비공장 이런 데 대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법률적인 체계가 좀 필요하다. 왜 이제 공무원들이 범죄를 하면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에서 그 해당 기관에 통보를 해서 징계를 하게 만들고 이러는데, 지금 이런 게 완전히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근보공단이나 심평원이나 병원에다가 이 혐의가 있어가 자료 요구하면은 이거 뭐 개인 자료다 이래가지고 협조도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실태는 파악하고 계시죠, 원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5일경 이 우리 국회 법제실에다가 이런 그 보완하는, 그러니까 자료도 그 협조가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사후에 각 해당 관여자들의 해당 그 행정기관에 통보가 되어가지고 자격 박탈이라든지 영업 정지라든지 뭐 이런 이제 그 형벌 이외의 행정적인 제재가 실효화될 수 있는 이런 개정안을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앞으로 이게 아마 발의가 되면은 물론 이제 보험업계는 물론이고 우리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에서 좀 뭐 여러 가지를 좀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 돼요. 네, 일단 자료 하겠습니다. 보내드릴 테니까 좀 잘 좀 검토해 보시고 조언도 해 주시고 그래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올 2월 달에 신용카드 배송업체로부터 우리 의원실에 민원이 제기됐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배송 대금을 이제 받을 때 보면은 카드 결제를 요구를 한대. 그리고 그에 따른 또 카드 수수료가 문제가 되고, 또 사고에 대해서 과도한 배상금 페널티를 명시한 계약서 문제도 있고, 또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가 입찰로 이 여러 가지 이제 운영이 어렵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우리가 넘겼던 이 자체 실태조사를 거쳐서 카드 배송대금 지급 시 현금 또는 현금에 준하는 지급수단을 이용해서 결제하라, 이런 통보도 하고,
몇 가지 아마 그 제재를 한 것 같아요.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에 대해서 제가 그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제 다 이게 잘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결제 대금 지급 방식 수수료는 좀 개선이 됐는데 과도한 페널티라든지 불공정한 계약 관계 이런 게 아직 좀 남아 있어서 이게 이제 보통 보면 카드사마다 차이는 있는데 아주 영시한 배송업체가 한 카드사에 100개 내지 150개가 이제 달려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은 한 번 더 좀 관심 갖고 지켜봐 달라는 말씀을 원장님께 드립니다. 한번 더 챙겨 보십시오. 현재 정인 나오셨나요? 어제 이어서 여러 의원님들 아마 질의가 있었을 텐데 어제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가 정진석 대표한테 물었던 걸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 현 정인의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2008년경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그룹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내부적으로 부실 자산을 매각하는 쪽으로 갈 거냐, 그 다음에 CP 발행을 통한 유동성 확보로 방향을 잡을 거냐, 이래가지고 큰 흐름을 CP 발행 쪽으로 잡았다는 건데, 맞습니까? 그렇게 두 가지를 검토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구조조정을 해서 자산이나 회사를 매각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 자산 가격이나 주식 시장이 뭐 전 세계적으로 워낙 나쁘니까 그러니까 당장 팔 수가 없으니까 그 자금을 조달해서 하는 쪽으로 간 겁니다. 그 선택을 한 건. 그럼 CP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그룹 어느 조직에서 이런 문제 전반을 검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룹의 자금 그 전에도 저희가 조금 CP는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이제 유동성이 어려워가지고 그룹이 사정이 안 되는데 무슨 경영연구소라도 이런 데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결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적인 혼자서 그냥 해라 말아라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여러 자금 이제 조사나 수사를 하면 드러나겠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무슨 위법행위나 범죄에 연관되는 건 아니지만 책임의 소재를 잡아가는 데 상당히 중요한 나중에 우리 다른 의원님들 계속 아마 이 부분에 대해 질문할 텐데 이게 좀 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 시간이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